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전한 자산관리 웰스케어 전문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사도 교회에서 직접 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심각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제 또 국내 확진자가 1200명을 넘었다는 우울한 소식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코로나 치료제로 최근 관심을 모았던 KPM테크와 텔콘 RF 제약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바닥권에 진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다시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로 기울어가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에 대한 추가 정보와 매매 전략 등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방송을 청취하시기 전에요. 새로 오신 회원님들께서는 제가 12월 15일 날 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텔콘 RF 제약이라든가 한일진공 또 KPM테크와의 지배구조 관계, 즉 한일진공이 텔콘 RF 제약을 지분을 가지고 있고 텔콘 RF 제약은 KPM테크를 지배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렸고요. 또 KPM테크가 과거 도금이라든가 이런 IT 부품 이런 쪽에 진출해 있다가 본격적으로 바이오 회사로 전환해서 투자를 하게 된 그런 배경.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KPM테크라든가 텔콘 RF제약 이 두 종목이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그 배경이 미국의 휴머니젠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이쪽 투자를 했던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렸죠. 과거에는 1,000원 미만에서 횡보하던 이런 주가였는데 그 텔콘 RF 제약하고 동시에 미국의 휴머니젠의 약 0.9% 정도 공동 출자를 했는데 그게 한 60억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죠. 근데 12월 15일 날 그 방송했던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휴머니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이 렌질루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 렌질루맙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위해서 했던 그런 게 아니고 말기 암 환자들의 진통 억제라든가 폐손상, 염증 치료 이런 요구로 개발하던 이 약인데 이게 코로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월 15일 날 KPM 테크하고 텔콘 RF 제약이 주가가 대량 거래되면서 다시 일반인의 관심을 모으게 됐었는데요. 당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그 휴머니젠의 CEO가 렌질루맙이 임상 3상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열었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내년 1사분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 내로 그러니까 3월 정도가 되겠죠. 2021년 3월 정도에 시판에 미국 시판 허가를 받고 치료에 나서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물론 그 휴머니젠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체적인 그 주식 수가 5,200만 주고 시가총액도 제가 12월 15일 정도에 발표할 때만 해도 8억 불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서 11억 불 정도의 시가총액이 됐습니다. 1조 원이 넘어섰죠. 물론 화이자가 220조, 모더나가 60조 이거에 비하면 정말 200분의 1, 60분의 1 정도의 아주 미약한 중소형
제약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해외에서의 주식의 상승이 아주 그 눈에 띄게 두드러진 그런 양상인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국내에서의 움직임은 이제 그동안 줄기차게 참아왔던 그 투자자들이 신기하게도 이 주식을 마지막 국면까지 참지 못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동안 3,000원은 견조하게 지지하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뭐 KPM 테크나 텔폰 RF나 서로 가격만 다를 뿐이지 주가가 그 지지선과 그 횡보 구간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구간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KPM 테크 하나만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M 테크가 비교적 견조하게 3,000원 정도가 되고 그 위로 3,5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 4,000원대에서 매물이 나오고, 그래서 특이한 것은 그 휴머니젠의 주가가 오른 날은 아침에 조금 높게 붙었다가 견디지 못하고 종가에 밀리고 그런 양상들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지금 요게 지금 휴머니젠의 미국 주가 동향인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휴머니젠은 12월 11일 정도만 해도 그 나스닥에 처음 상장하고 1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9달러 선을 계속 맴돌았었거든요. 그리고 12월 15일 날, 14일 날이죠. 그 미국 현지 시간으로 그 CEO가 그 임상 3상에 대한 발표를 한 이후부터 주가가 기존의 23만 거래량이 눈에 띄게 5배 이상 증가를 했죠. 계속 증가하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휴머니즘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21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국내로 따지면 이게 10달러짜리가 단기간에 한 일주일 사이로 100% 상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 휴머니젠의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그 KPM 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 아주 민감하게 반영이 됐었는데 오히려 3,000원을 지지하는 그런 시점에서 주가가 아침에는 상승 출발을 했다가 대밀리는 그런 양상들이었거든요. 제가 이 이유가 뭔가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동안 지지선으로 여겨왔던 3,000원이 붕괴가 됐거든요. 2,9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연말로 갈수록 결산 실적에 대한 저가주들의 불안,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쪽에 관심이 많고 했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 거. KPM 테크가 그 다음에 그 다른 임상 그 바이오 제약에 투자했던 그런 것들도 코스닥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투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연말로 갈수록 어제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게 연일 최고가를 보이면서 어제 5%가 넘는 78,000원, 그 다음에 지수 자체도 2,800이 넘는 신고가를 향해서 거래소 쪽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 중소형주 쪽에 그동안 참고 버텨왔던 그런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그 대형주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그 KPM 테크가 투자를 했던 휴머니젠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지지선으로 여겨왔던
그 3,000원 선을 뚫고 내려가서 매도로 전환할 그런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그 흔히 그 약세 종목이 전강 후약이라고 하는 추세를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아침에는 미국 시장의 주가를 반영해서 강하게 출발했다가 종가에는 우리 국내가 대형주들로 올라가는 거에 조바심을 느낀 투자자들이 또 매도에 치중하면서 대형주로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약세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는데 이때 우리 과감하게 일반 투자자들은 그 역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주가를 종가 약세일 때 매수해서 아침에 또 해외 시장을 반영해서 주가가 강할 때 매도를 해놓고 다시 또 종가에 매수하고 이런 전략이 그걸 하게 되면 기존에 이 주식의 손바꿈이 대략 3,500원대, 4,000원대 지금 많이 그 주가가 그 지지선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략 손바꿈도 첫째 그 최고 고점이 7,500원대였고 대개 이 부근에 보유하고 있던 그런 투자자들이 첫 번째 하한가 부근에서 손바꿈이 원활하게 일어났는데 그 가격이 대략 4,500원대입니다. 중간에 4,500원대에서 그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매입 가격을 4,000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대략 그동안 3,000원을 견조하게 지켜왔었던 이런 라인을 생각한다면 3,000원 이하에서 주식을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해외에서 그 휴머니젠의 가격 변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 렌질루밤이라는 게 꼭 코로나 치료만이 아니래도 그 말기와 암 환자들의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그 임상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 여러분께 혹시 그 신규 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봐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주가가 최근 3,000원 지지선을 과도하게 하락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새로운 정보로 오늘 시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신고가를 가고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긴 하지만 일부 중소형주들도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는 큰 폭으로 10%, 20% 이상의 반등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조금 더 참아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